네, 우리 사회문화 2번 다양한 연금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트는요.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냥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 목적은요,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소득의 평준화다. 소득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제도는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끊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있다? 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은퇴 후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래요. 근데 매달 할 수도 있고, 그쵸? 자, 매달 수급하는 제도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자, 그럼 공적연금 제도의 주체는 어디예요?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국민들이 뭐 해야 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근데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목적이요,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소득 평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소득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가 아니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소득과 그 다음에 은퇴 후의 소득을 어떻게 평준하게 맞추는 걸 나타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벌 때 저축을 해서 그 모아뒀다가 그것을 언제 인생의 후년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것을 소득을 재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요. 이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일정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에 수령하는 제도래요.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 뭐 이야기하고 있다? 공적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적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공적연금의 주체는 뭐가 된다? 국가가 주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가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소득. 네. 소득 평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득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한다? 소득을, 생애 소득을 한평생 버는 생애 소득을 뭐 하는 거? 배분하는 거. 젊었을 때 벌어서 또 나중에 쓰게끔 배분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적연금 제도에 뭐예요? 대표가 있습니다. 이 공적연금 제도의 대표가 바로 뭐다? 국민연금 제도래요. 국민연금 제도. 네, 아마 부모님들도 다 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특징이 바로 뭐다?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공적연금에서 국민연금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상위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는 어떻게 한대요? 기본금액. 자, 기본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한다고요? 지급률을 곱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칙연산과 관련된 거 비문학에서 나오면 그거는 사칙연산 그대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급률은요. 기간에 따라서 10년일 때 50%, 1년이 지나갈 때마다 5%씩 증가해서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100%에 이르겠다. 그죠? 그래서 지급률은 기간,
가입 기간과 연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기본연금액은요. 개인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본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 소득, 자신이 젊었을 때 벌었던 개인 소득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전체 소득.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의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기본 소득을 정하게 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아주 단순하게 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가입자 소득이 30이고요. 전체 소득이 30.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이고 평균 소득이 30이래요. 30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평균 금액이 가입자인 A가 있어요. A는 10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B는요 50만큼 벌었어. 그러면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평균 소득보다 낮고요. 얘는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번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10만큼 50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받느냐? 얘는 플러스 30을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요거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30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20이 되고요. 얘는 40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낸 거보다 A는요. 10만큼 벌었는데 얘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50을 냈는데 40을 받은 거니까 더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국민연금에서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은 소득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를 보전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많이 번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의 기능이 있었네요. 그렇죠?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일정한 연금을 더 받는다. 왜? 혼자 살 때보다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더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누가 있으면 부양가족. 가족이 있으면 뭐한다? 일정한 연금액을 더 추가로 받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도 그 금액을 받게 된다. 됐죠? 자,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은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기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소득의 분배가 가능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국민연금 제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긴 문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적연금 되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 여기는 이제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게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정리해 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추가로 쓸게요. 자, 두 번째는요, 사적연금 제도래요. 자, 사적연금 제도는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 사적연금제도. 연금제도인데요. 얘는 주체가 달라요. 그죠? 사적연금제도는 주체가 아까는 국가였고요. 이거는 뭐라고요? 기업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앞에 거는 의무 가입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노후에 보충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소득을 보장. 지우개가 너무 크게 되어 있네요. 소득 보장. 장하는 기능이 있구나.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적연금 제도인 연금저축제도는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제도. 아,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대응되죠. 얘는 국민연금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다? 얘는 연금저축제도가 대표적인 연금저축제도. 축제도는요. 됐죠? 최소 5년 이상 가입하면 된대. 그러면 앞에 거는 10년이고 5년 이상 납입하면은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대요. 얘는 언제?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에 좀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연금저축 제도를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거야.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뭐 할 때,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보통은 우리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만큼, 두 번째, 돈을 벌 때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기능, 세금 감면의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 회사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하거든요. 이제 뭐 우리 뭐 연말에 그 연말 전체적인 소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감면 받는 거를 제출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내면은 세금을 감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거죠.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롭대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55세 이전에 중도에 해지를 하며, 자,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요. 만약에 뭐 하게 되면은요, 중도에 뭘 하면요,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해지하면 해지 시에는 뭐 할 수 없고, 당연히 연금을 못 받겠죠? 연금을 해지했으니까 연금 당연히 못 받죠. 연금 달라고 하면 도둑놈 싶어져. 그 다음에 국가가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 했을 때, 국가가 정한 특별한 상황 상황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된대.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을 내가 한 4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중도 해지할 때 자기가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감면 세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노후에 노후 준비 지원을 국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경우들은 전부 다 경제 활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세 번째 문단에서 합니다. 됐어요? 경제 활동을 짧게 하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 sak점연금이 없겠죠?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경제적 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뭘 운영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제도. 아,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기초연금제도.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대요. 기초연금 제도가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여기와 관련된 설명을 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수당형,
수당형과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소득 보장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저 보장 연금형 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회수당이요 나와 있는 거죠? 사회수당이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면 뭐가 있어요? 최저소득 보장형도 연결돼서 나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뭐다? 사회수당형은요. 사회수당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조건을 충족하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의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범주형 방식이래요. 조건이 뭐냐면요. 지급하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급 연령. 만약에 뭐 70세 이상이면 그 연령이 됐는가. 그리고 우리 뭐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주 조건. 이게 되면은요. 뭘 하지 않아? 소득 조사하지 않아요. 소득이나 자산을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냥 모두 다 주는 거야. 됐죠? 자,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 없어서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얘는 긍정적인 면은 모두 다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야? 다 받기 때문에 부자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취약계층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뭐 할 수 없어. 표적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더 도움되게끔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효율성이 다 받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지 못해. 적게 주게 돼. 그래서 효율성이 낮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뭐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최저소득 보장형 경우에 보겠습니다. 최저소득 보장형. 자, 그럼 얘는 좀 느낌이 달라야 되겠죠. 뭔가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해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요.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소득 인정액이요.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을 도달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면은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만큼의 뭐예요? 차액만큼을 지원해 준대요. 지원해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이가 많아도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조사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족한 만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들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이 매우 크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 자산을 조사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모두 다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야 되니까 자산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조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필요해? 인력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일을 해? 나도 그냥 일 안 하고 소득 없이 뭐 할 거야. 그냥 나 지원 받을래 라고 하는 근로의욕.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일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돈이 깎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보장 연금형 세 번째입니다. 최저 보장 연금이요. 지금 여기 구조가 전체 다 똑같죠. 어떤 건지 설명하고요. 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수령연금을 조사해서 국가가 정한 연금 기준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래요. 얘 조금 달라요. 뭔데요? 위에 거는요. 지금 최저 소득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요. 최저 보장 연금형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소득 보장형이 되는 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령연금을 조사해요. 색깔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수령연금. 돈을 얼마나 받나. 연금을 얼마나 받나를 정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국가의 연금 수령 기준보다 낮은 이 사이의 차액을 뭐 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뭐만 한다? 연금만을 조사해요. 이해되죠? 연금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소득, 자산 소득이 다 들어가는 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아까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랑 반대죠? 행정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요. 대신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의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소요 예산이 클 수 있어요. 다 예산이 클 수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령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을 때 이거를 사용하면 좋겠죠. 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요. 그죠? 자,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이 외의 연금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그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주야. 근데 연금을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막 1억씩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 연금 보장이라고 봤을 때는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나타난다. 형평성이라고만 써놓으면 또 모르니까. 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이 많으면은 국가에서 주는 걸 못 받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일을 할 때 연금을 추가로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저축의 축을 줄어들게끔 만들 수가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는요,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어떠한 제도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기초연금 제도의 종류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해서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소득이 인정되는 최저 소득인 사람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뭐에 가깝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까워요.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은요, 뭐한다? 기초연금을 감한다는 점에서 이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 되는 거 맞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몇 번째? 네 번째 문단이네요. 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그럼 지금 이거는 기초연금제도니까 돈을 벌지 않거나 적게 번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초연금제도는요. 최저 소득 보장형과 그 다음에 최저 연금형을 더한 느낌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최저 소득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한다고요?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요. 조사를 해서 65세 이상일 때. 됐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 지금 이걸 두 개를 조사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랬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인, 얘가 최저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대요. 그런데 기초연금과 받는 기초연금 있죠. 기초연금과 그 다음에 뭐요? 국민연금. 우리는 또 국민연금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되면 일정 금액을 넘어요. 얘가 일정 금액을 넘게 돼버리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여기 금액을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고려하는데, 자, 부부의 경우, 부부는요, 당연히 각각의 둘 다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 값이 더 크다. 당연하죠. 두 명이니까요. 그죠? 지금 부부일 때는 최저 소득 금액이 더 큰 거야. 금액이 더 높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부 중에 누가 있으면 연금, 무슨 연금,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 방식과 연금액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왜냐하면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지만 이분들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뒷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거 구조 한번 해보면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대신 이거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수고 많았습니다.